사기봉기 24회 견융. 소주의 마지막 임금 주유왕을 공격했다는 견융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견융과 북쪽, 묘족과 모족 등 변방의 민족들 역시 황제의 후손들이었다. 융산에는 맑고 순한 물이 흘러 들어오며 사람은 견융이 있는데 이 견융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황제라고 했다. 주나라는 이민족인 견융의 침공을 받았다. 갑자기 밀어닥친 공격으로 주 왕실은 갈팡질팡이었다. 급히 봉화를 올렸지만 어떠한 제후도 도와주지 않았다. 주 유왕은 포사를 총회하여 내정이 문란해져서 견융의 침입을 초래하여 유왕은 살해되었다. 옛날 중구 솜사성에 살던 부족의 이름. 주나라 모강 때 이 부족을 정벌하여 태원으로 쫓은 이래 잦은 침략으로 주나라를 위협하였으나 전국시대 진나라에 토벌당하여 그 지배 아래 들어갔다. 자, 견융의 실체가 누구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나라의 조왕 시절 주나라의 문왕은 상의 서쪽 제후들에 대한 총 책임권을 가지고 있던 서백의 지위에 있었다. 그의 이름은 희창을 붙여 서백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시 주왕의 폭정으로 상나라의 인심은 흉흉하였고 서백창은 주왕의 측근으로 주왕에게 반역하는 다른 제후들을 여러 차례 평정하는 등 공을 세웠다. 부하들은 그를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였고 백성들도 그를 따랐으나 서백창은 끝까지 주왕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다가 고령으로 죽게 된다. 그러나 서백창의 태자인 희발은 아우인 희당과 현자인 강태공 등과 더불어 주왕에 반역할 뜻을 세우고 비밀리에 군사를 모았다. 강태공은 총사령관이 되어 제후를 소집하였고 수많은 제후들이 모여 주왕을 무찌를 준비를 하였다. 사기에 의하면 이때 무왕의 진지에는 두 가지 길조가 있었다고 한다. 첫째로 맹진을 도하하는 무왕의 배에 상나라를 상징하는 흰 물고기가 날아들어 무왕은 그것을 잡아 제사 지냈다. 둘째로 강 상류에서 물길이 일더니 그것이 무왕의 앞에 빨간 까마귀로 변했다. 빨간색은 주나라의 상징색으로 이 또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길조였다. 이러한 길조에도 불구하고 무왕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며 제후들을 해산시켰다. 송왕의 손자인 4대 소왕의 시대에는 하남송 지방에 있는 묘족이 공무를 진상하였다. 소왕의 아들인 모강 때에는 원래 주나라의 기원이었던 서방 지역에 대한 팽창에 집중했다. 모강은 전설의 서방군주인 서왕모를 만나고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왕모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서북쪽의 이민족인 견융을 공격하여 그들의 흰꽁, 흰여우, 흰사슴 등을 잡아 돌아왔다. 자, 견융이 누구였는지 보셨습니까? 누구도 밝히지 못했던 견융의 정체가 바로 상나라의 패망세력이었습니다. 저자도 50번 넘게 사기를 읽어보았지만 읽을 때마다 저자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는데 기회는 아주 우연한 한순간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흰색을 상징하는 것은 상나라, 빨간색을 상징하는 것은 주나라. 주유왕을 공격한 견융이 바로 상나라의 패망세력이었던 것으로 이들에 의해 소주가 망했던 것입니다. 결국 역사는 다른 형태로 돌고 돌았던 것입니다. 서주의 수도 호경. 서주의 수도는 어디였는가? 서주의 궁궐이 있었던 곳은 역사 조작의 세력들이 꽁꽁 숨기고자 했던 것은 바로 제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의 존재입니다. 이곳에 모든 왕조의 궁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곳의 정체를 숨겨야만 현차이나 각 지역에 산발적으로 산지에서 조작한 역사가 들통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주의 수도는 호경입니다. 평안도 평양의 군명을 조선 왕검성, 기성, 낭랑, 장안, 서경서도, 호경, 유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궁 여지승남에서는 황제국 서주의 수도 호경을 평양이라고 조작했습니다. 서주의 수도인 호경은 바로 제왕의 성인 관중의 한성, 국내성이었습니다. 여산 삼절구라는 시 하나로 인하여 역사 조작의 큰 비밀이 들통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진시황제의 아방궁. 자, 그러면 여산 봉화의 여산 삼정구를 통해
간단하게 소주의 도성이 있었던 곳에 있었다고 하는 진시황제의 아방궁에 대해 위키백과를 인용합니다. 기원전 200년대에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이후 짓기 시작했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궁궐로, 사실 아방궁은 잘못된 표현인데 궁궐명은 조궁이고 궁궐의 일부인 전전의 이름이 아방이다. 위남 상림원에 조궁을 짓는데 먼저 전전인 아방을 지었다. 즉 조궁이나 아방전이 정확한 명칭이다.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곳이 상림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곳의 정체만 밝혀내면 서주의 수도 호경의 도성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상림원.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조선의 수도 한양을 둘러보고 시를 지었는데 신도 8경시입니다. 신도란 관중의 한양장안의 지명으로 신정동궁 여지스남 한성부의 제용을 인용합니다. 둘째, 도성과 궁원. 성은 철옹성 청길이나 높고 구름은 복례의 오색으로 둘렀도다. 연년이 상원의 깨꼬리야꽃 세세의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정도전의 상원은 상림원을 줄인 말인데 상림원은 진나라에서 조성했던 것을 한나라에서 다시 조성했던 것으로, 물론 세세년년 시간이 흘렀어도 상림원은 그 상림원입니다. 문화원형백과의 상림원조를 인용합니다. 진나라 때 조성된 어원, 섬서성 장안현 서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상림원이 장안에 있었다고 했는데 장안이 한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림원에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 한양이 동파 소식의 여산 삼절구의 무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시문집을 인용합니다. 듣자하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초롱성을 쌓고 있다던데 날듯한 누대 무지개에 닿아 있고 화려한 누광에는 교령을 꾸려꾸려 건업의 강산이 수려하고 신풍에는 초수가 무성하지 왕릉에 상서로운 기운 서려 있어 일만주 소나무를 해마다 심는다오. 상기 한양의 제용에 상림원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도성을 초롱성이라고 했는데 다산 정약용의 시에서는 초롱성이 화성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방궁이 있었던 상림원의 위치를 찾아봅시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의 부더는 화성 한양입니다. 상림 식경. 해가 쌓이고 쌓여 저물어가는 하늘에 소소히 내리는 가벼운 눈이 가련도 하여라. 잠깐 사이에 산하를 두루 뿌리고 가니 옷 같은 나무와 꽃이 앞뒤에 그득하구나. 화산 아래 양지인 구중궁궐에도 화양에 있었던 성이 화성으로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그곳 화산의 촉산을 누르고 있었고 그곳에 상림원이 있었으며 그곳에 또한 주유왕 여산봉화의 무대 서주의 도성이 있었습니다. 서주가 있었던 곳이 단군 왕검이 도읍한 왕검성이며 하나라 상나라 은나라의 양성이고 진시황제와 각 왕조의 궁궐들이 있었던 관중의 제왕의 성 한성인 국내성이었습니다. 결국 역사 조작의 목적으로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궁 여지스남도 많은 법은 그 역사 조작의 결에 맞추어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첩첩산중의 중심인 관중의 한양장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주유왕의 여산봉화의 무대인 서주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화산에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습니다. 한양장안의 중심 만중산의 가운데 관중이 각 왕부의 궁궐들이 모여 있었던 봉상으로 이곳 관중 한중이 바로 서주의 궁궐이 있었던 여산봉화의 무대였습니다. 주 평왕과 낙양 천도. 평왕. 주 평왕은 주나라의 제13대 왕이다. 성은 희, 이름은 의구이다. 주유왕의 아들이다. 평왕시대부터는 주는 동주로 불린다. 의구는 원래 유왕의 태제였지만 포사가 후궁으로 들어와 총애를 받아 백복을 낳았고 백복이 태자가 되면서 의구는 폐태자가 되어 신으로 달아났다. 어머니이며 함께 폐후된 신호의 아버지인 신후는 이에 분개하여 유왕이 못된 장난으로 봉화를 이용 제후들을 불러내 신뢰를 잃고 있던 것을 기회로 삼아 서쪽의 견훈과 협력해 유왕을 공격했다. 기원전 771년
유황과 백복은 여산에서 살해되었고 포사도 견웅이 데리고 감으로써 소주는 멸망하였다. 왕이 사망한 후 제후들은 패태자 의구를 옹립했다. 그러나 도성인 호경은 전란으로 황폐해졌기 때문에 기원전 770년에 나급의 왕성으로 천도하려 하였다. 그때 위 무공이 왕도가 세미해질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소주공 호는 천도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마침내 천도의 동주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호경이는 동생이자 꾀꼬 한이 옹립한 휴왕과 그의 당이 남아 평왕과 병립했다. 그러나 기원전 760년에 진문호가 휴왕을 죽이고 그의 당을 평정했다. 평왕은 51년간 재위한 후에 사망했다. 태자인 예보는 요절에 그의 아들인 림이 왕위를 계승했다. 치우치면 항상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유왕이 포사에 빠져 적장자인 의구를 내쳤지만 결국 주나라의 왕위는 의구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 주유왕과 포사, 의구의 무대가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지역으로 그곳에 소주에도 호경이 있었습니다. 낙양, 역사 속에 등장하는 동주의 도 낙양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또한 확인해 봅시다. 신증 동국여지스남 경상도 상주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상주 상락 사랑볼 상산이라고 합니다. 상산이란 이곳이 제후국 상나라의 설이 도읍한 곳이라는 의미로 역사 속에 상주에 상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 상주는 개경인 서울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상주를 상나라가 있었던 곳이라고 했으니 이곳 상주의 정체를 살펴봅시다. 경상도 상주의 여건을 인용합니다. 낙양역 주서쪽 3리에 있다. 낙동과 주동쪽 36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주는 원나라의 상도와 동일한 지명으로 상나라가 있었던 상주에 아주 가까운 곳에 역사 속에 낙양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상도 문경의 여건을 인용합니다. 본도에 속한 역이 18인데 요송, 덕동, 수산, 낙양, 낙동, 구묘, 쌍계, 안계, 대은, 지보, 소계, 연향, 낙원, 상림, 낙서, 장림, 낙평, 안곡이다라고 했습니다. 낙원, 낙평과 낙양은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낙양이 문경의 여건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경과 낙양이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문경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벼랑에 의지하여 사다리길을 만들었는데 권근의 기문에 관갑이 가장 험하여 벼랑에 의지하여 사다리길 만들었다 했습니다. 함곡강같이 장하고 총나라의 길처럼 험하다. 오병갑의 시에 방비의 시설이 함곡강같이 장하고 가기 힘들기는 총나라 길처럼 험하다고 했습니다. 이곳 문경이 경도인 서울에서 관중의 한양장안의 촉으로 넘어가는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계에서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에 가까운 곳에 낙양이 있었다고 했으니 천황님이 계셨던 서울의 동부인 동경 경주의 고서를 통해 이를 밝혀보겠습니다. 경주에서 한사군 중 낙랑군, 문천 부의 남쪽 오리에 있다. 4등 2천의 하류이다. 긴급기의 시에 동황이 한 손으로 내려주신 은퇴 만물이 골고루 받았구나. 또 불계시에는 금년봄 날씨 그저 시원하게 갠적없고 열이나 장맛비는 강물을 뒤엎은 듯 즐거워라 호른이 씻은 듯 구름 거치니 남산 일만성의 푸른빛 솟아 드러나네. 산의 해찬 형세 500리를 찾았다가 중도에 구부러져 비스듬히 쏟았네. 그 아래 한 줄기 문천 있으니 만번 꺾고 천번 서러 구불구불 흐르네. 월정교 어기 향해 달려 나아가니 놀란 물결 부서져 옥을 울리는 소리로다. 엄장루 아래 와선 흐름 차츰 질펀하여 물결은 잔전하고 모래는 평판하여 비단을 펼쳐 놓은 듯. 나급의 모든 선비 10만 명이 물에서 불게하니 어깨서로 닿았구나. 상기에 등장하는 지명이 동황과 나급으로 동황이란 경도인 서울 개성의 군명을 황도라고 합니다. 이 황도의 동부지역이 동황으로 이곳 경주의 오리거리 문천에 낙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라도 나간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분사, 분령, 낙천, 양악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나간의 군명 낙천이 바로 낙양에 흐른
하천으로 낙양과 관련됩니다. 나강군의 건치 연역을 인용합니다. 본래 백제 분차군에 고쳐 불령군을 삼았고 고려에서는 지목 이름으로 고쳐서 나주에 소속시켰다고 했습니다. 나간이 나주에 소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주의 군명을 비단금자의 금산, 금성, 진해라고 합니다. 금산, 금성은 비단금자의 금도인 천조가 있었던 개경의 지명으로 낙양이 개경과 아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나주에 소속되었던 것입니다. 전라도 나간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동쪽으로 개운산을 바라보고 저쪽으로 금오산이 끝났다. 이석형의 기에 금오산은 능성현에서 보인다고 했습니다. 나간에 등장하는 금오산이 바로 경주의 군명 금오입니다. 향산 유랑가와 금강산 왕경록을 인용합니다. 향산 유랑가 행장을 급히 차려 나경성 뻗은 길로 청려장 둘러짓고 북향산 찾아가니 백두산 내맥이요 청천강 근원이라. 금강산 왕경록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성 뻗은 길에 촌촌자로 걸어 석경에 막대 짓고 단발령 높은 곡에 겨우 올라앉아 금강산 바라보니 신시계천의 무대 묘향산을 백두산 금강산이라고 하며 그곳에 가까운 곳에 낙양성으로 뻗은 길이 있었다고 조작되지 않은 우리의 시조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묘향산 금강산에 가까운 곳에 역사 속에 낙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개경 서울의 나주와 동경인 경주에 가까운 곳에 낙양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금강산의 앞에 낙양성으로 뻗은 가는 길이 보였던 것입니다. 주 나라의 멸망. 전국시대가 되면서 주 왕실은 유명무실해졌으며 초와 위 등의 국가는 왕후를 칭하게 되었고 진 해문왕이 왕의 칭호를 사용하면서 주 왕실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결국 기원전 256년 진나라의 소양 왕의 군대가 동주를 침공하여 주나라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동주의 난왕시대 동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진 해문왕이 왕을 칭한 곳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서주의 도성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에 함양 한양을 장악한 진나라가 해문군 시대 왕을 칭하고 열국이 이에 따랐던 것으로 즉 진나라 해문군이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시 황제의 이전에 이미 진나라는 황제의 위상을 갖추었던 것입니다.